배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저로서도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강도가 세고 작업 환경이 안 좋아서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이렇게 최저임금에 급여를 받고 그 극한 노동을 한다는 사실은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부분도 있었고, 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각계가 짧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주신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배우조선 거제는 폭풍 전야입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진짜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각계가 모여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조선 경찰력 중단, 배우자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사회 각계 대책회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분들의 소중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 양해 말씀을 드리고 각계 발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각계 의견들을 좀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발언이 좀 많으면 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또 긴 것도 있으니까는 좀 한 2분 정도로 축약을 해서 좀 저희의 의지를 좀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여느 말씀은 저희가 비사행선이 꾸려지기도 했고요. 전국민주행동의 공동대표이신 박성훈 대표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제에 있는 배우조선 대량의 현장에는 거의 전쟁전야 헬기가 뜨고 에어 매트리스가 배치된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고 굉장히 거투입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1032개 여기 명단에 있는 단체에 한 단체가 붙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포함돼서 1032개 단체와 335명의 각계 대표님, 인사님들 함께 연설을 했습니다. 전국 1,000개가 넘는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함께 뜻을 모은 것은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 사람 살려야 된다. 두 번째, 조선산업 살려야 된다. 사람 살리고 조선산업 살리기 위해서는 경찰 투입, 즉각 중단하고 대화로, 실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계 발언이 좀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 대표님들도 말씀을 수락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노총도 이 자리에 와서 좀 발언을 해줬으면 했는데 민주노총이 아무래도 거제로 전체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 체크를 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제 상황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협상이 결렬돼서 이게 또 이른바 폭력적인 진압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당한 우려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하여튼 진행 과정에 관련된 얘기를 금속노조 이찬호 수석위원장님이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수석위원장 이찬호입니다. 금속노조의 어떤 곳이 수정에 있어서 각계 가칭의 연대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단체와 시민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거제에 어제 총파업대회가 있었고요. 어제부터 계속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파업대회와 교섭을 일어나시느라고 지금 현재 거제에 가 계셔서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전달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금속노조는 그 옆에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지금은 이제 파업 쟁의 기간이기 때문에 중앙쟁의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그 교섭의 내용은 지금 일괄 타결의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노조의 기결정 사항이 중앙경제의 2주 전차의 중앙경제를 통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즉각 청구하고는 이미 결정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차 중앙경제를 통해서 이 휴가를 넘는 교섭 진행자든가 7월 안에 산업은행과 윤석열 정권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8월에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서 총력투쟁과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이미 의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거제 현장에 중앙경제가 설립되고 학대관들이 설립되어 있는 이유는 혹시 그 주말을 틈타서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을 통해서 공권력으로 투입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의 대부분의 지부장, 기업 지부장들이랑 현재 거기에 식결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조선하청 농민들의 그 절박함은 저희 중성노조가 여러 민족의 전략 사업이라든가 현장 수행 사업이라든가 조직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우리 농민들이 지난 7년, 8년간 조선사람의 침체기에서 삭감자 임금을 지금은 노조가 조직돼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노조가 더욱더 이와 관련해서 이 투쟁에는 최대한 염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게 된다면 노조를 현재 그 조선하청의 여러 가지 노조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노조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영향을 집중하고 마무리되면 노조가 향후에는 그런 노조 모르는 분들에게 경영 강화 조직화 사업이라든가 이거 외에서도 얘기할 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기자분들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이 자리가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언론 선생님들도 이 긴박한 상황에 또 저에게 힘도 주시고 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김주매 선생님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권력, 경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국가에게 주어진 불법, 합법, 정당한 폭력수단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법에 합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당성 상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국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박석훈 대표가 사람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다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 폭력의 자제야말로 이 정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손해배상 정부 문제입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몇십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천합적인 손해배상 때문에 왕년에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여기저기서 우리 노동자들이 줄줄이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입법을 통해서라도 고쳐져야 중대한 사항이고 또한 앞으로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대응을 정정당당하게 펼쳐갈 수 있는 근본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를 살려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차장이 오실 텐데 마음이 찹찹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시절에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또 예전과 똑같다는 거는 착잡한 심정일 텐데 우리 권영규 선생님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초대위원장 권영규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가슴속에 있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부자는 더욱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특히 하청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겨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30억 이상 아파트 두 채 가진 사람에게 1년에 1억 원씩 세금 깎아주겠다면서 겨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한 달에 8만 원 정도 올려달라는 마지막 간청마저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은 살리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노동자들이, 특히 우리 노동시장은 용역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시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시장인데 하청 노동자들을 죽이면서 나라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겨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대로입니까? 바로 기업과 재벌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은 30년 이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겨우조선을 살리겠다면서 법대로 하겠다면 먼저 기업가들이 정부가 저지른 불법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겨우조선 조선 사람을 살리겠다는 게 목표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조선 사람을 살리겠다 하지만은 속셈은 민주노총을 잡겠다고,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겠다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30년 동안 정권과 자본이 때리면 따져줄수록 강해졌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집권당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 노조를 완화시키겠다, 민주노총을 손보겠다고 하는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민주노총 초대위원장. 그래서 저는 내일 바로 거제에 내려가서 겨우조선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길에 들었을 때까지, 경찰 투입을 안 하겠다고 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노동자들을 죽이면서, 민주노총을 죽이면서 했던
역대 정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그 전에 김영삼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경찰을 투입해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일시에 발로서리 있어도 그것은 일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기둥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른 길을 택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구호를 한번 전적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때만 힘차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아, 예. 뒷줄은 좀 죄송스러운데 좀 높이 들어주셔서 예, 예, 좀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좀 같이 저희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경찰력 투입 계획 즉각 중단하라! 대화로 해결하라! 예,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대화로 해결하라! 예,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남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올라오셨지만 각별한 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전남 하원호 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농무당 하원호입니다. 제가 그 전농에 오래 올랐는데 오기 전에 경남에서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 상임 대표를 5년 이상 해왔더랬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전자제품 이런 건 전부 국가에서 개인 기업들이 관리하지만 조선산업은 현대와 삼성을 빼고 나면은 전부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부분 조선소의 지분을 60%,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STX 조선 노동자들이 조선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을 때 협상을 해보면은 사장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임명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조선소가 일거리가 없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을 때 노동자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상여금부터 해서 복지기금 전부 다 삭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6개월씩을 무급휴직, 순환휴직을 하면서 버텨냈습니다. 대구에 있는 비정규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임금 30%를 삭감했던 걸 지금 돌려나가는데 그 이유는 정당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지. 조선산업만큼은 전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대구조선 같은 경우도 노사협상을 하라고 하지만은 그 사측 대표가 전부 산업은행이나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사들까지. 그럼 결국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은 국민주의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노동자 인권을 이야기하고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공권력을 투입해서 노동자를 때려잡겠다는 발상은 정부 일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어찌 보면 조선산업은 국가 산업이고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게 망하는 걸 두고 볼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에서 노동자들과 대화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위기를 돌파하고 조선산업은 앞으로도 무궁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미 판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주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 산업을 노동자들을 뚫어들어서 엎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선업계 제가 알고 있기로 노동자가 없어서 수주받은 물량을 돌려줘야 될 입장에 처해가 있는데
어디가 거제시장이 몇 달 전에 공고를 했어요. 제발 노동자들 거제로 와달라고. 한참 조선사회 무너질 때 다 떠났잖아요. 거제가 퉁퉁 비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준을 받아놓고 배를 받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라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윤석열 정부 진짜 빠르게 노동자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조선산업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길만이 나라가 살고 정부가 살고 윤석열 정부도 살아남는 길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분노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계화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참여연대 이지원 사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참여연대 이지연입니다. 지금 교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업이 불황이었던 시기에 큰 폭의 임금 삭감을 감내하면서 위기 극복에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임금 정상화 요구,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매우 정당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정당한 파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추가 지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산업은행을 통한 실질 교섭과 같은 해야 할 노력은 하지 않고 공권력 투입, 손해배상 확대 의존하면서 대내 교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역사에서 노동 현장에서 많은 불상사들을 봐왔습니다. 파업의 현장에서 그 어떠한 불상사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원청 그리고 산업은행이 대화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규가 지금 제 귀에 다시 한번 들려오는데요. 시민단체들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생존권을 위해서 스스로 몸을 가둔 채 절규하고 있는 노동자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개선이어서 말씀 주셔서 민변에서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님께서 나왔습니다. 사무차장 이종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회장님이나 총장님께서 민주단에서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일정이 안 되셔서 무관하게 제가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어서서 하청 노동자들은 항상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하청 회사에 가면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청에 가서 알아보라 라고 합니다. 원청에 가면 우리는 당신의 사용자가 아니다. 하청에 가서 알아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 조건이 후퇴합니다. 지난 불황기에 그 임금의 삭감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임금의 원상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원청과 하청을 서로에게 미루기까지 하고 있고, 원청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 산업은행마저도 정부의 의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통의 절박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진지한 협상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회가 작년 초에 비준한 ILO 핵심 협약은 직장을 정부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업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서 나오는 명확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도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단체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가 하청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역시 하청의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그 일터가 원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원청은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사용자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섭이 진행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상이 통결되지 않을 때 공권력을 투입해서 노동자들을 진압하겠다라고 겁박을 주는 것은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전하고 정당한 그리고 공평한 교섭을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안 그래도 기울어져 있는 노동장을 더 기울이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교섭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사회위원 변호사 모임은 내일 이제 희망버스를 통해서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거제도로 향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항상 법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 연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 당사를 차리고 당 지도부가 내려가 있기도 하고 또 당원들도 또 거제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두 정당이 오셨는데요. 우선 진보정당, 진보당의 우리 김지원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우선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했던 대답이 우리 국민들이 대우조선 사태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다 라는 주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화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갈등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진 주체가 나서야 문제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가장 힘없는 노동자에게 50일 동안 뜨거운 심판 아래 농성을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상화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겁함을 넘어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정부와 사측이 이 문제 갈등 해결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정상화시키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명확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과 손배가압류를 밀어붙인다면 지난 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의 재현이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임기 첫 해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권력의 준비와 사측이 요구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시금 숙고하고 빠르게 노동자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태도를 바꾸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국민들의 그 크나큰 대항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동당이 우리 어제도 사동원에 나와서 집회를 하셨는데 이종희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경찰을 동원한 폭력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선배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배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한진중공업에서부터 최근에 당사까지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낸 정말 가장 악질적인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거론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힘 모아서 한번 그 얘기를 분명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일 이후면 노동자들이, 배우셨던 노동자들이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고립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어있는 그제에 우리가 휴가를 가서 채워서 그들과 함께 이 휴가 기간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내려가서 자리 잡고 같이 그들과 비어있는 기간,
투쟁을 연대하고 지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가지면서 그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호를 한번 또 외쳐보고 각계 발언을 한 2분 정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부분 후기들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대화로 해결하라 3번입니다. 해결하라를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정부는 경찰력 투입 계획을 즉각 처리하라! 대화로 해결하라! 대화로 해결하라! 예, 오늘 제가 기자회견 앞서서 말씀드린 각계가 상당히 많은 또 응원과 지지 연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협의 우리 손재원 대표님, 예, 뒤쪽에 계십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의장 손재원입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똑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전혀 다른 임금과 또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동안 많이 참았지만 그 참은 것이 드디어 폭발한 것입니다. 지난 휴학버스 때 거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안쪽을 바라보니까 옥상 위에서 구사대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이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쌍용 금속노조 쌍용철지부 김숙진 지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수, 연구자, 민교 회원들은 끝까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의료계 또 선배이시기는 또 양길수 선생님 오셨는데요. 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만 가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당연한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믿을 게 없어서 스스로를 0.4평에 가진 사람을 지나가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꾸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를 바랍니다. 촉구해서 되는 것이라면 촉구를 하겠지만 촉구해서 안 되는 것을 촉구한다고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기의 발언은 이것으로 끝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후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후소문인데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조교대를 대표로 최영문 목사님도 말씀도 약간 간단하게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를 대표 서민경 대표님 같이 해주실 텐데요. 최영문 목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 종교개혁 말씀을 안 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또 기자회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 하천노동장의 이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는 요구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재함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요구 또한 이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건조되는 이 숨바고 높은 난간에 매달리고 또 그리고 이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영적 상태의 그물에 스스로 갇혀서 여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요구하는 이 모습,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목사로 바라볼 때는 바로 사람이 우선인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무엇보다도 종교인들은 겸허하게 무릎 꿇는 자세로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내일 희망버스에 꼭 함께합니다. 그리고 26일 날 우리 기독교계는 대우조선 앞에 가서 기도회를 꼭 갖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29일 날 그리고 산업은행 앞에서 기독교 연합 기도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오늘 조선업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자들의 그 요구에 즉각 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우리 현역들님 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일어서서 하시는 게 좋을까요? 기자분들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앉아서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저기로 나올까요? 앉아서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긴급 후송은 경찰 투입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 파업이 5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하청 노동자의 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에 응답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경력 10년, 15년 되는 숙련공이 받는 시급이 고작 최저임금에서 몇십 원 또는 몇백 원 더 받는 수준이고 목숨을 건 유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연장근로, 야근, 심지어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고 받는 임금의 총액이 겨우 300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산업이 불황기를 넘어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5, 6년 사이에 삭감된 30%의 임금이 원상 회복이 진짜로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청 노동자는 이러한 절박함을 호소하고자 끊임없이 업체와 원청 그리고 산업은행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조선하청 노조는 노동관계법상 합법적 절차에 거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측 구사대가 동원되고 파업 중인 조선하청 노조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행사되고 파업하기 대책동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극도의 이기감을 느낀 노조원들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극한적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불법 낙인을 찍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걷어차고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대우조선 해양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국책은행, 산업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노조와 사측 간 협상에서도 노동자는 애초 요구에서 4차례나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기존에 요구했던 임금 인상 30%를 포기하고 5% 인상안을 제안하기도 했고 결국 사측에서 제시한 4.5%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상여금과 고용승계 등의 요구에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협상 타결의 끝점이 보이던 찰나 갑자기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강경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파업으로 대우조선, 오프조선 5개 노프 중 1개만 멈춰 있음에도
손실이 무려 7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 대비에 무려 3배나 부풀린 액수입니다. 이처럼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 카드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결국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고약한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빨리 잘 협상해서 마무리 짓겠다며 거제를 방문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노조 지휘부에게 간부 5명으로는 손배송의 책임자 범위가 너무 작다며 파업 노동자 모두에게 파업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당연히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의 원인을 살피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의 관리 주체가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이라는 점에서 중재, 기다림을 넘어 정부도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노사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불법 탄핵을 일삼고 경찰을 배치하고 진압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만을 막바지로 몰면서 압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사측 부사대와 하청 대표들에 의한 노조의 농성장 난입과 일상적인 폭력, 불법 행위는 방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불운시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70%가 비정규직이고 다단계로 축적된 하청구조, 저임금 등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극도의 저임금 체제 하에서는 조선 한산 현장으로 돌아와 일할 노동자를 구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미 상당한 규모로 수주하고 있는 선박을 제때 건조할 수 없는 위험조차 있다고 봅니다.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원상 회복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은 저임금 수준으로는 조선소에 일하러 올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 원상 회복이 도리어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고 그리하여 새로 수주한 선박 건조를 위한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빠진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찰을 투입을 중단하는 대신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의 교섭을 촉진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경찰을 투입하여 파국을 초래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 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 윤석열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절박한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 2022년 7월 20일 대우조선 경찰력 투입 중단 대화로 해결 촉구 긴급사회단체와 각계 대표 활동. 예, 오늘 각계가 참여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드리니까 기자회견 마치려고 할 때 구호 한 번만 또 외쳐볼까요? 왜냐면 우리 또 기자분들 요청이 있어서 구호를 한번 기회를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살짝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 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